안녕하세요. 제1기 글로벌 AI 대사 여러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경기도,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활동에 참여하셨나요? 근데 이 앞서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글로벌 AI 대사가 필요할까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자부심을 드리겠습니다. 이 활동은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AI 상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지구 초원 변에 앞장서는 활동은 아직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반크와 경기도가 만나서 전 세계 최초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능동적이고 세계적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런 활동을 준비했을까요? 최근 방크는 경기도와 함께 글로벌 AI 대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AI상에서 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가 잘못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보통 외교관이라든지 대사라든지 외교부에서 임명한 분들이 있지만 아직 AI상에서는 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정부상 지위가 없습니다. 지위가 없다고 해서 필요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AI는 어떤 지역보다도 국가보다도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방크와 경기도가 아직 그 정립되어지 않는 이 AI 상에서 한국을 알리기로 또는 경기도 알리기로 협의를 맺은 거죠. 자, 그전에 여러분 AI 상에서 왜 한국과 경기도를 홍보해야 될까요? 자, 그전에 볼까요, 여러분? 전 세계 80억 세계 인구 중에서 이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임명한 외교관이 약 2,500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 80억인데 외교관은 2,500명에 불과해요. 그리고 각 나라의 대한민국 정부가 대사관, 총사관을 건설을 해서 여기서 이제 한국 알릴 수 있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167곳에 불과해요. 자, 전 세계 80억 인구 200여 나라 중에서 이렇게 불과 2,500명의 외교관과 167곳만 대사관이 있는 거죠. 자, 하자 볼까요, 여러분? 지금 미국 인구 여러분 얼마죠? 미국 인구 3억 그 명이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 인구가 3억인데요. 그 전 세계 AI 사용자가 18억이에요. 그 미국 인구보다 6배나 많은 인구가 AI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챗GPT에서 한국 월간 사용자가 2천만 명 이상이죠. 이렇게 AI는 뭐 정말 미국 인구 그 이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 활동하고 있지만 여기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외교관과 대사관이 없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겠죠. 우리가 중국에도 얼마나 많은 정부부처에서 이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외교하고 있습니까? 인도는요. 근데 지금 중국 14억, 인구 14억보다 더 많은 18억 가량 되는 AI 상조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경기도가 잘못되어 있을 때 이걸 대응할 수 있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AI상에서 전 세계 최초로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알리는 바로 글로벌 AI 그 외교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외교가 왜 중요할까, 여러분? 자, 그 AI상에서 한국을 알리지 않으면 또 경기도를 알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외교관이 없던 시기를 볼까요? 1905년이죠. 을사늑약, 덕수궁 중명전에서 을사늑약이 강압적으로 체결이 되었죠. 바로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강제로 체결한 장소가 직면전이죠. 이때 을사늑약을 한번 볼까요? 일본 정부는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이익을 보호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 맺을 수 없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로운 상황에서 그 전에 적용이 바로 을사늑약인 거죠. 자, 을사늑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없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요. 일본 제국주의가 100년 전 우리 이 땅을 침략하고 식민지역에 앞서서 전 세계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우리 교과는 없죠. 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 세계인들한테 이런 일을 퍼뜨렸어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거는 침략이 아니라 보호다. 그 침략이라는 프레임을 보호라는 이 프레임을 바꿔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역사가 없다, 문화가 없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배한 거다. 우리 유구한 역사가 찬란한 문화가 있어도 불구하고도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국 역사가 없다, 문화가 없다는 식으로 전 세계 잘못된 내용을 퍼져봄으로 인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침략을 합리화한 거죠. 자, 이게 바로 외교관이 엎었을 때 우리나라가 겪었던 치욕이었죠.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을 세계에 알렸던 바로 우리 글로벌 AI, 우리가 AI 상에서 홍보잖아요. 글로벌 AI 대사로서 위대한 선배님 계십니다. 전 이분들은 바로 우리는 이런 활동을 21세기 AI 상에서 하고 있지만 AI 그 이전에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 알리기 위해 했던 사람들이 전 바로 우리 AI 대사 위대한 선배님이라고 보이는데요. 바로 그런 분이 바로 의병과 그리고 헤이그 특사와 이대휘님, 호모라고 했던 분입니다. 자, 먼저 의병을 볼까요? 여러분 선배님입니다. 1907년이죠. 을사늑약 이후 2년 지났습니다. 그 일본 전 세계 가짜 뉴스를 퍼뜨렸잖아요. 그 한국은 역사가 없다, 문화가 없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있지만 한국이 저항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퍼뜨렸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외신 기자 맥킨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 보니까 일본이 퍼뜨렸던 가짜 뉴스와 다른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발적인 의병이죠. 국가가 조직한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의병, 바로 여러분 나이 또래입니다. 청소년, 청년 또래예요. 이분들의 그 나라를 지키는 활동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외신기자 맥킨지는 의병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의병이 말했습니다. 이기긴다는 것을 압니다. 어차피 우린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그 맥킨지라는 외신기자는 충격받겠죠. 어떻게 이렇게 정규 군인도 아닌 자발적으로 모였던 청소년,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자, 이래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한테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 세 가지 문장. 바로 100년 전에 우리의 선배님들은 이런 말 남겼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들한테 이 영롱한 눈초리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여줬고 100년 지난 지금 우리한테도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저는 어떤 위대한 영웅보다도 우리는 바로 이 의병들을 저는 기억해야 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타이틀 없이 명예 없이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활동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인생에 처음 만나는 외국인들한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 지금 이 100년 전에는 맥킨지와 같은 한국을 관심 있는 외국인이 드물었거든요. 근데 지금 21세기 현재 한국을 좋아하는 우리 한국 관심 있는 한류 팬이 우리 2억 명이에요. 2억 명. 요즘은 한국이든 경기도든 어딜 가더라도 외국인들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만난 외국인들한테 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영롱한 눈초리를, 자신만만한 미소를, 애국심을 보일 수 있나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의병의 목소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담아야 될 롤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시기죠. 1907년 바로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방콕 평화회의에 일본의 침략을 고발하러 특사를 파견했죠. 근데 일본의 방해로 네덜란드 해구에서 열리는 방콕 평화회의에 참석 못하게 돼요.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바로 외국 기자들한테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일본의 침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게 얼마나 세계 평화에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됐죠. 근데 이들 활동이 바로 이렇게 만국 평화회의 국제회의장에서는 못했지만 이렇게 외국 신문에 일면 나올 만큼 적극적으로 외국인들한테 호응을 받았죠. 자, 저는 그래서 바로 이분들의 활동이 이렇게 볼 때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분들 활동을 계승해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요? 왜냐면 바로 100년 전에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을 때 우리 영토 주권이 역사 주권이 빼었잖아요.
근데 AI상에서 동일하게 우리 역사 문화를 알리지 않으면 우리 역사 문화가 잘못된 게 홍보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AI상에서 바로 우리 역사 문화를 지키는 우리 활동이 바로 이 의병과 헤기투스 활동을 계승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분들의 활동을 담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팝의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보 일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바로 100년 전에 우리 의병과 헤이그 특사가 있었기에 우리의 의지와 목소리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우리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전파되지 않을 때, 우리 외교관들이 해외에 없을 때 이렇게 자발적으로 활동했던 의병들과 또 국제의장에서 비록 입장에 실패했지만 임무를 포기하지 않고 만나는 외국 기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우리 의지를 알렸던 헤이그 특사, 이분들야말로 오늘날 한류 스타 아닐까요? 타임지에 방탄소년단이 한류 스타로서 표지문으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이 오늘 한류 스타일 것처럼 100년 전 그 우리 헤이그 특사 또한 지금 태어났으면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한번 타임지에 이 헤이그 특사를 와봤습니다. 시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헤이그 특사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 아닐까요? 그리고 롤링스톤즈라는 유명한 미국의 음악 잡지에서 우리 블랙핑크가 표지보드로 등장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이들과 나이가 비슷했던 100년 전 의병들 또한 지금 태어난다면 바로 자기 분야에서 정말로 그 세계 속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의병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롤링스톤즈에 바로 의병을 한번 넘었습니다. 이렇게 시대 상황은 다르지만 의병도 우리가 살려서 타겠죠. 여기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님 계십니다. 이분이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인데 그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세요. 바로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무려 20권의 단연문과 304편의 논문을 해외 언론에 기고하고 발표했어요. 지금 우리가 AI상에서 잘못된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고치듯이 100년 전에 전 세계 언론과 해외 교과서와 외신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로 신기하게도 한국인이 아니세요. 바로 외국인이세요. 1880년도에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교사로 활동해서
그분은 한국어를 이제 배웠겠죠. 영어를 가르치기 왔지만 한국인들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어도 배웠고 한글을 공부했죠.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일본이 뿌렸던 가짜 뉴스를 알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이걸 시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뉴욕 타임즈에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알렸고요. 또 독립신문 영어판 편집을 도왔고 아리랑을 최초로 세계 홍보했고요. 또 미국 월간지에 우리도 지금 하기 힘든 한국 찬란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그 역사학자가 해외 책자에 한국을 비하하는 글을 썼을 때는요, 적극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 시정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은 1949년도에 8월을 사망하면서 또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서구 사회에서 가장 영예스러운 죽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고 했죠. 즉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외국인이죠. 자, 이런 분의 활동이 바로 지금 우리가 전 세계 AI 상에서 경기도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을 고치고 시정하고 올바른 내용을 알릴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바로 이 호멀바트 님도 우리 위대한 선배님이겠죠. 자, 이분의 활동을 좀 보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 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 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례,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로웰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 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도 정말 하기 힘든 일을 외국인이 100년 전에 한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한국 역사 문화를 세계 알렸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을 이제 널리 퍼져 있을 때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진실을 알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일했던 거죠. 여기 또 한 분의 위대한 선배님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도 전 세계에 잘못된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을 고치고 하셨던 분입니다. 앞으로 AI 대사로서 우리 또한 이분의 뜻을 이해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롤 모델 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교사였습니다. 일제가 조선인들한테 한반도의 바로 지정학적 위치를 강조하면서 식민 지배를 합리화했습니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다. 조선이 지리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숙명이며 조선인은 주체적으로 나라 경영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죠. 바로 역사를 전 세계에 왜곡하더니 동일하게 바꿀 수 없는 지리적인 상황을 이제 왜곡의 근거로 삼았죠. 반도니까 옆에 있는 이웃 나라였던 일본과 중국의 지배를 받는 게 숙명이다. 이렇게 오염시켰는데요. 이분은 지리교사로서 그 내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반도라서 식민지라고 그러면 서구사회 반도였던 그리스, 로마 또한 반도였지만 서구 문명의 시작일 수 있는 그리스 문명과 또 서구 문명의 중심일 수 있는 로마 문명을 창조했잖아요. 이탈리아와 그리스 또한 반도였잖아요. 근데 반도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된 문명이라고 그러면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창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바로 우리 한국도 아시아의 그리스와 로마 문명처럼 아시아의 문명을 창조할 수 있다. 즉 세계 문명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나라를 빼앗긴 그 어두운 상황에서 그렇게 희망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분 이런 말 했습니다. 바로 100년 전이에요. 세계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5대양 6대주로 나간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쏘면 더 불안하지만 전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 위치다. 지금 들어도 이런 말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치를 발현할 수 있을까? 이분은 바로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지리적으로 축복받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이 반도의 장점을 발판 삼아서 세계 문명을 창조하자고. 이분의 제자가 바로 베를린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였던 바로 송기정 선수입니다. 송기정 선수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 바로 김교신이죠. 이렇게 위대한 스승이 바로 있었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가 잘못되어 있고 또 독도가 잘못되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활동이 바로 저는 바로 100년 전에 바로 김교일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았고 지금 우리가 AI상에서 우리 역사 문화가 잘못되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알리는 우리 의지 또한 바로 이분의 활동을 개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분 활동을.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국내외 여론 형성 작업. 조선은 대륙에 붙은 박풀이다. 일본은 지리적 결함을 가진 조선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지리적 숙명이다. 조선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이에 지리교사이자 독립운동가 김교신, 일본의 주장과 반대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 장점을 지렛대 삼아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갈 주인공이라는 비전 제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5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김교신 1934년 성서조선에 조선지리소고라는 글을 발표. 지중해의 심장으로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이탈리아는 한국과 같은 반도국가이다.
강한 때에 주위를 지배하기에 편할 뿐더러 쇠약한 때에도 한가로이 낮잠만 잘 수도 없는 형편이니 조선 반도와 똑같다. 기원전 4, 5세기 무렵에 찬란하고도 독특한 문화를 세계 역사에 남긴 그리스 또한 조선처럼 반도이다.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통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비겁한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감한 자에게는 불안한 땅이 없다. 조선 반도에 지리적 결함이 없다. 우리나라에 사는 한국인의 소질, 담력, 여하가 중요하기에 모든 한국인이 위대한 꿈을 품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꿈을 제시한 지리교사 김교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21세기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닌 태평양 바다의 시작이고 일본과 중국을 이끄는 아시아 중심 국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대단하죠? 이렇게 자기 상황에서 교사였지만 이분도 지금 우리처럼 자기 분야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한국 알리는데 기여했죠. 여기 또 이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글로벌 AI 대사죠. 우리가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임명한 대사는 아니지만 바로 AI 상에서 경기도와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AI 대사였던 것처럼 100년 전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라 빼앗긴 상황에서 동포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대사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이대위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바로 그 100년 전에 미국 땅에서 활동했던 동포였습니다. 그때 외교관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우리 동포가 억울했겠습니까? 그 억울했던 동포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살피기 위해서 본인이 대사임을 자임해서 적극적으로 동포들을 구하는 활동, 더 나아가서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분의 활동을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직책이 없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한국을 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던 산 모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100년 전 미국에서 활동한 동포입니다. 그는 1903년 미국으로 이동한 후 1909년 2월 해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할을 자임한 대한인국민회 창립에 참여했으며 1913년부터 1918년까지 미주지역 총회장으로 3차례 활동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빼앗긴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인 동포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주미 한국 대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의 한국 통역권을 자처하며 여권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의 신원 보증인이자 이민 수속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입국하는 애국지사 200여 명, 유학생 500여 명, 한인 여성 70여 명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권이 없어 미국 입국이 거부된 한인 청년을 대상으로 입국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대부분의 이민국 서류 도착지가 이 사람의 주소일 정도로 한인들에게 그의 도움은 컸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끄는 한인 독립운동 단체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에서 한국의 임시정부, 영사관으로 인정받아 공식 정부기관으로서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한인들 보호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1910년 11월 미국에서 대한수학교 설립,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글, 한국 역사, 지리 교육. 1915년 3월 1일 세계 최초로 한글 타자기를 발명해 한글 타자기로 신한민보 발행, 활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찾아 조판하던 방식에서 174개의 활자를 통해 쉽게 인쇄할 수 있는 혁명적인 한글 타자기 발명. 한국 알파벳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지고 동양식 타이프 기계가 제작된 것은
이 세기의 위대한 진전. 미국 언론 데일리 팔로알토 타임스.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담당 기관인 북미위원부 조직에 참여해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에 전력을 다한다. 1928년 6월 17일 이 사람의 나이 50세. 자신의 삶 대부분을 미주 한인 동포를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우리 동포들은 다 평안한지요? 보고 싶어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는 아니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사 역할을 한 이 사람, 이대위.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추천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100년 전에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이 땅을 지키고 했던 것처럼 지금 21세기 동일하게 우리가 전 세계에 한국 알릴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여러분들은 이 활동에 대해서 가장 아직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AI 상에서 경기도와 대한민국 알리는 활동이 됐습니다. 자, 그 전에 그럼 왜 우리가 전 세계 한국 알려야 될까요? 자, 제가 한번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들한테 한번 우리나라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그린 한국의 모습이에요. 정말 한국에 와서 석박사 공부하고 있는 불구하고도 대한민국을 잘 모르고 있죠. 이렇게 한국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한국이 유명한데요, 모를까요? 한국이 유명한 것은 BTS나 블랙핑크가 유명한 거예요. 즉 한국이 유명한 것은 대중문화, 즉 K-팝 스타, 그리고 배우, 이런 분들이 유명한 거지 한국의 역사 문화가 알려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K-팝 팬들, 이런 분들이 한류 팬들에 관심 있는 게 바로 뭘까요? 미용, 드라마, 패션이에요. 즉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서는 우리 역사 문화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류 열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이제 대중문을 넘어서 한국에서 알고 싶어 하는데, 그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나 외신 내용 중에서 우리 역사가 바로 100년 전에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그 시대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중국의 역사, 이게 저한테 보낸 편지인데요. 한국 역사 배울 게 뭐가 있어? 중국의 역사였잖아. 일본의 지배가 되었잖아. 한국 원래 중국의 식민지였었고 일본은 식민지 되어갖고 내용이 적혔다는 거예요. 한류가 열풍인데 바로 K-팝 스타, BTS와 블랙핑크 세기를 나고 노래는 다 알고 있지만 바로 100년 전에 잘못된 내용이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부분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교과서 내용인데요. 한국 국가 시작 때부터 중국의 식민지였었고 during the Tang Dynasty, 중국 당나라 때 코리아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여러분, 콜로니가 뭐죠? 식민지. 중국 당나라 때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클로니, 식민지가 되었대요.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식민지, 당나라 때 한 번 더 식민지. 이런 중국의 식민지를 1910년도에 일본이 협박했다고. 100년 전에 일본이 홍보했던 내용이죠. 또 옥스퍼드 교과서에 고구려백제 신라식 기타 한국 다 중국 거였대요. 3세기 때 한강 이목이 다 중국 거였고, 이렇게 그 결과 해외 주요 정부기관을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한국 역사는 끊임없이 정복당한 역사였고,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1910년도에 러전쟁 이후로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쫙 퍼졌죠. 그리고 호주 유학생의 학생 이름인데요. 한국과 일본에서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출제가 되는데 정답 일본이었대요. 동일하고 쓰니까 틀렸대요. 왜냐고요? 교과서 나왔으니까. 이 내용은 100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가 엎었을 때 바다 이름을 정하는 국제 수로기구에서 우리나라 외교가 없으니 그 자리에서 이 동해가 아닌 일본이라고 넣어버렸죠. 그 내용이 전 세계에 퍼진 거죠. 이렇게 시험지까지도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한국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바로 10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외국 교과서 속에 한국 역사는 바로 실패와 노예 역사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서커스타 코끼리와 똑같습니다. 왜일까요? 원래 코끼리는요, 10명의 그 서커스타 코끼리는 원래 10명의 성인 남자를 걷더니 들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근데 조련사가 이 코끼리가 어렸을 때 힘이 없었을 때 바로 다리에 그 밧줄을 묶어서 말뚝에 이어놔요. 어린 코끼리는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시도해도 실패했겠죠. 문제는 이 코끼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제 이 말뚝에 묶인 밧줄을 한 번에 끌 수 있는데, 유년 시절에 실패 기억 때문에 시도하지 않게 돼요. 즉 서커스타 조련사는 이 코끼리한테 실패 기억을 뇌에 각인시켜요. 그래서 지금은 이 코끼리가
그 성인 남자 10명을 들 수 있지만 실패 기억 때문에 시투하지 않게 되죠. 바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땅을 뺏긴 게 아니라 먼저 역사를 뺏어갔어요. 한국은 원래 중국의 식민지였다. 한국은 우리가 지배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다른 나라의 지배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한 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마라. 이건 너희 나라 잘된 거다. 이렇게 우리 역사 문화를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능하고 또는 이렇게 그 문명 발전이 없는 거라고 매도했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 못하게 하고 자기네 역사에 대해 자부 못 가지게 하려고. 이런 내용이 전 세계 교과서에 다 퍼졌죠. 왜냐고요? 강복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각 나라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퍼져 있는 걸 잘 몰랐어요. 하지만 바로 100년 전에 일본이 퍼졌던 그 내용이 전 세계 교과서에 다 퍼졌죠. 그리고 바로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날 AI로 퍼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AI가 가장 잘 공부하는 자료가 AI가 가장 잘 입수한 자료가 바로 해외 교과서와 이런 신문 자료인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나라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바로 한국이 외치가 침략의 역사로만 잘못 나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바로 이렇게 AI상에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우리 AI 대사들이 바로 100년 전 우리 영토를 지켰던 이 독립농가의 꿈을 기성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바로 글로벌 AI 대사이지만 동시에 100년 전에 우리 역사 영토 문화를 지켰던 독립농가처럼 21세기에 바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면서 더 나아가서 경기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이죠. 윤봉길 의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관순 열사가 싸웠던 것처럼 바로 의병이 싸웠던 것처럼 바로 100년 전에 이 땅을 지켰던 그 의병들의 목소리는 지금 우리한테 이어지고 있죠. 자, 이런 AI 대사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가능할지 모르는 분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활동했던 보여줄게요. 미국 하버드의 유명한 교재 있죠. 그 교재에 독도가 표기 안 되어 있고 우리나라 잘못되어 있을 때 방금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내용이 하버드 같은 유명한 교과서에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복이 이런 콜린스라든지 옥스퍼드에 등장 안 되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도 문제지만 올바른 걸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한복을 방크현대 건의를 해서 최초로 한복이 등재가 되었어요. 당시 한복이 중국의 어떤 한푸라고 국제사회에서 퍼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한복을 알리고 홍보했죠. 또 블레디케라는 유명한 출판사에 초등학생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알렸죠. 그 결과 이렇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많은 청년들이 힘을 모아서 해외 교과서와 외신과 웹사이트에 우리 역사 문화를 알렸고 이렇게 방편들 활동으로 해외 유명한 언론사에서 또는 교과출판사에서 일본어를 동해로 고치고 또 우리 역사 문화를 시정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아까 맥킨지와 같은 사람들처럼 또 호멀 같은 사람처럼 전 세계 한류 팬들한테 우리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세계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전 세계 우리 역사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폴란드 청년은요, 폴란드 웹사이트에서 일본에 대한 틀린 내용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건의했고 시정했는데 바로 폴란드의 나치 아픔 있잖아요. 그 아픔을 겪었던 폴란드 친구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죠. 또 해외 교과서에 한국이 잘못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그 나라 교과서에 한국 알리는 활동을 우리 함께 도와주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한국 역사 문화가 찬란한지 몰랐대요. 하지만 우리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이렇게 해외 이영미 한류 팬들 우리는 그분들한테 바로 100년 전 그 맥킨지한테 우리의 의지를 알렸던 우리 의병들처럼 그리고 호머알버트가 박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한류 팬들한테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또한 이 행진에 동참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는 방크위원들이 그동안 해외 교과서 웹사이트 홍보했던 것처럼 이제 AI상에서 아직 아무도 하지 않았던 AI상에서 우리 역사 문화가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확인해보고 또 올바른 내용을 조사해보고 알리고보고 특히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번에 경기도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적어둔 내용을 분석을 하고 경기도의 우리 역사 문화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틀렸으면 일일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챗GPT 회사한테 일일이 올바른 내용을 고치게 하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쪽 회사에 건의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AI가 데이터를 지고 있다고 잘못된 내용을 방치하면 데이터 식민주의 역할로 이제 제국주의 역할로 바꿀 수가 있으니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자, 우리 활동을 통해서 바로 해외 유명한 정부 사이트에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가 적극적으로 방크형 건의로 한국은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서세스북 칸캐스트
침략당한 정복의 역사, 중국의 지배, 일본의 지배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국은 아름다운 땅과 함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해외 교과서와 웹사이트 바뀐 것처럼 이제 AI상에서 여러분 잘 쓰고 있는 챗GPT, 제미나이 또는 코파일럿 이런 유명한 해외 AI 이런 플랫폼에 우선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올바른 내용을 비교해 봐서 틀린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그 내용이 계속해서 쌓이면 아마 AI에서 이제 올바른 정보가 내용이 반영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였을 때 바로 백년 일방들처럼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틀린 내용이 퍼질 수 있으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경기도를 지키고 우리나라 역사를 지킬 수 있는 위대한 AI 대사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꿈꾸는 경기도와 한국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이 내용이 하시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경기도와 대한민국 AI 외교 역사를 만드는 중국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 또 오늘 이 강의에 참여하는 많은 저희 방크 동료와 또 경기도 도청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바로 우리가 비전처럼 의병처럼 그리고 네덜란드 만국 평화에 적극적으로 하고 났던 헤그트사처럼 그리고 호모 알버트 박사님처럼 그리고 이대희님처럼 그리고 김규시처럼 자기 자리에서 한 거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AI상에서 우리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외교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위대한 활동 응원하며 저 또한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참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